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기소개서 소재를 활용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 전용 첨삭은 이번에도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뒤에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번에도 건보 전용 첨삭이 아니라 만능 자소서로 첨삭이 진행이 되고요. 건보는 1000바이트인데 저는 그냥 똑같이 만능 자소 500자, 뭐 창이면 창이, 협이면 협, 협업이면 협업, 이렇게 딱 거기에 맞춰서 첨삭을 진행을 해드릴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소재 같은 거를 더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보 자소서는 주변에 잘 읽히는지 한번 읽어봐달라고 하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생님, 왜 건보 전용 첨삭은 안 하세요?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거는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에서 또 갖고 온 후기고, 실제 제 합격생 분이 주신 후기인데, 이분이 이 만능자소서 플랜 과정을 하고 이제 저랑 60분 수업한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셨어요. 이분은 건보와 심평원을 동시에 두고 저한테 만능자소서를 신청을 해주셨고, 그걸로 제가 첨삭을 이제 500자로 그냥 다 해드렸고, 그거 갖고 활용하셔서 건보도 붙고 심평원도 붙고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건강보험공단의 문항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묻는 내용 하나하나 다 써야 한다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은 소재의 적합성만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그 건보 문항 하나하나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500자를 첨삭해 두셔서 나중에 심평원하고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받아두시고, 아, 내가 이런 소재를 쓰면 되는구나 라고 선택만 하셔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경력경험 기술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좀 직무기술서 요양직이면 요양직, 건강직이면 건강직 보셔서 아, 이 직무가 이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양직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많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과 관련된 병동에서 일했던 경험을 우선적으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만 혹은 비슷한 일을 우선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경력경험 기술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보 자기소개서 티오가 적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항 의도보다는 소재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늘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은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겠어요. 그 합격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문항 의도 하나하나에 부합해서 쓰신 분들보다는 읽기 쉽게 작성되신 분, 그리고 그 소재가 정말 이 직무 혹은 건보 혹은 관심이 가는 소재구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건보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나 딱 이거 써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가독성, 초등학생이 읽어도 읽힐 수 있는 그 가독성과, 그리고 기존 자기소개서 문항을 활용해도 괜찮으니 필기 시간을 버세요. 차라리 소재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직무가 요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서 1번부터 살펴볼 텐데요. 강박에 갇히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해 행동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와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사실 1번과 3번이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왜 이런 문항들이 계속 건보에 나오냐라고 하면은, 건보에서 이제 듣기로는 그 건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들이 소위 MG와의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일을 해 라고 했을 때 그거 제 일 아닌데요 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부서를 위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환자나 동료, 고객을 위해서 그거 제가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1번과 3번이 묻는 문항은 다르지만 사실 1번과 3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명확해요. 너 얼마나 주도적이니? 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MG 같은 사람이니? 아닌 일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 외에도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환자나 동료 혹은 고객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경험만 자기소개서 1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행정직이면 정말 민원응대나 혹은 사무업무와 관련된 일, 요양직이면 어르신과 관련된 일, 건강직이면 뭐 건강상담이나 뭐 병동에서 관련된 일,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남들은 다 하기 싫어요. 남들은 굳이 이걸 해야 하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잘 없는데, 왜냐면은 이게 환자나 고객이 불편해 하는데도 바쁘니까 이걸 해야 하나 싶지만, 나는 환자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서 하는 내용들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이 일을 하면은 솔직히 사서 하는 거라 나라고 뭐 편하겠어. 나도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동료가 편하고 환자가 편하고 고객이 편할 걸 이라고 생각하는 소재를 요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불편해하는 문제 때문에 뭔가 번잡스러워져서 동료들도 불편해, 혹은 업무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이 불편해해, 다들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업무야. 근데 이걸 내가 하면은 나는 좀 힘들어도 고객이 편해지고 동료가 편해져 하는 일을 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요양직 건강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환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동료들도 제 입원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이 환자 하나하나 케어하고 막 일이 늘어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거를 내가 한번 해두면은 좀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동료도 편해지고 환자도 편해져 하는 소재들을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만능자소서 분들은 주도, 창의, 어려움 다 괜찮아요.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누가 힘들어해서 내가 그걸 했어, 나는 어떠한 면이 힘들어져도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어 라는 부분만 추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는 뭔가를 만들었어. 이 어려움에서 나는 내가 조금 번거로워도 뭔가 만들어서 내가 헌신을 했더니 모두가 편해졌어 하는 얘기를 1번에 써주시면 돼요. 템플릿 볼게요. 요즘은 소제목 거의 안 쓰시긴 한데 쓰시고 싶으면 쓰시면 됩니다. 경험 당시 타인을 위해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인해 타인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어 하는 밑밥을 소위 깔아주죠.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좀 어려웠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한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살짝씩 해가면서 한 결과 타인이 이렇게 변하면서 나는 굉장히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입사 후에도 나 MG같이 안 굴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MG와 다르게 나는 주도적으로 움직일게요. 내 일 아니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해서 편하게 좀 만들어줄게요 하는 얘기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양직 예시로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웬만하면 이전 자기소개서 강의했던 소재들을 다 갖고 와서 활용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래야 그걸 보고 비교하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 하반기 소재를 활용해봤습니다. 물리치료실 근무 당시에 소도구 운동법을 개발해 고령 환자의 회복을 도운 경험이 있대요. 제가 의료를 잘 몰라서 그냥 흐름만 파악해주세요. 신경계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일수록 퇴원 후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았대요. 이 어르신들이 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치료실이 아닌 환자마다 다른 가정 환경을 맞춰서 운동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웠고 또 이게 내 일도 아니긴 했지만 치료사로서 좀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고령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고 회복 속도는 높일 수 있었대요. 인데 여기 밑줄 친 부분들 보면 나의 헌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환경을 잘 몰라서 안 썼지만 치료사들의 평가가 낮아지는 상황, 우리 평가가 낮아졌더니 이렇게 했더니 환자도 좋아지고 우리 동료들도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 힘들어해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더니 모두가 좋아졌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였어요 하는 얘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자제품 매장 인턴 당시에 지역 협업체를 구성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고객도 만족하고 동료들도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이게 사실 조건을 맞추고 업체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인턴으로서 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 MG 안 갔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의 헌신을 해서 움직였더니 이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공기업하고 좀 먼 소재를 갖고 오려고 일부러 좀 사기업 소재를 갖고 왔는데, 나는 인턴으로서 혹은 막내로서 힘들었지만 동료와 고객을 위해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얘기만 여러분이 이게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해당 윤리의식을 지키기 위해 평소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래요. 어차피 건보가 윤리문항을 묻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 평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하반기에 썼던 이 하반기 문항이에요. 여기 있던 이 1, 2번 문항을
1번에 넣으면 되고 이 3번에 대한 내용을 좀 풀어서 요게 쓰면 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타입으로 갖고 왔는데 먼저 살펴볼게요. 어떤 거냐면 남들은 좀 다들 관습을 만드는 게 있어요. 좀 원리 원칙을 어기는, 좀 원칙을 어기는 관습이 존재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지켰던 원칙이 있어. 뭐 이걸 한 3개 이상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 윤리의식이 진짜 중요하구나 느꼈어 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얘부터 생각하잖아요. 죽어도 얘 생각 안 나요. 무조건 얘부터 생각하시고 이게 껴맞추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윤리의식이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타입, B타입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이거 뒤에서 설명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 한 달 회원반 분들은 공직자 윤리의식 갖고 와서 B타입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행정직 선생님들은 사무 업무 경험이나 편하게 업무를 하거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윤리를 선택했던 경험. 다들 조금 업무를 빠르게 하기 위해 혹은 편하게 하기 위해 관습을 따랐지만 나는 원칙을 지켰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요양직, 건강직 선생님들은 뭐 위생이나 환자 가이드, 검사 안내, 뭐 치료 접수, 행정 절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습이 아니라 늘 원칙을 지켰다 하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정보 보안이나 관습적 위반에 대해서 직렬 관계없이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먼저 A타입부터 살펴볼게요. A타입은요,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어떠한 공직자는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가 지원한 직무는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 윤리원칙에 맞는 3가지 행동을 항상 해왔어요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B타입은요, 여기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쓰시되 이런 경험들에서 나는 항상 이 원칙을 따르며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봐봐, 특히 내가 이 경험을 할 때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A타입으로 볼게요.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직자에게 정보보안 윤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양직은 이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대요. 이거를 위해서 첫째,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보보안 당번을 자처했고요. 둘째는 개인 계정 공유를 관습하는 관습을 개선했대요. 다 정보보안 관련된 얘기죠. 세 번째는 화면 보호기 설치했대요. 얘도 정보보호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 A타입은 뭐냐면 내가 윤리의식을 이렇게 딱 설정을 했으면 그거를 행동했던 것들을 3가지로 풀어서 작성하면서 평소에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푸시는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보 보안은 쓰셔도 돼요. 많이들 쓰시지만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작성은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A타입 분들은요, 내가 관습을 깨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했던 활동들이 조금 다양할 경우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B타입은 많은 분들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행정직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에 2차례 공단 인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대안을 찾아 제시하며 고객과의 타협을 이뤄냈대요. 나의 평소의 행동과 생각이 이게 나와요. 특히 내가 하나 이래서 소상공인 결제 당시에는 특히 이렇게까지 했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더불어 나아가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타입은 원칙 관련된 소재가 많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개 했지만 특히의 전법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관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평소에 이렇게 했었어 라는 것만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고 윤리 소재를 줄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 과제를 먼저 시도해서 해결해 본 경험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해결 과정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죠. 1번과 3번은 굉장히 같은 맥락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건보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조금 직급 있는 분들께 이제 얘기를 종종 좀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친구들이 그거 제일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조금 옛날과 다른 업무 문화를 갖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사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는 했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서 이런 문항들이 1번과 3번에 굉장히 비슷한 맥락인데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건보에서도 뭐 옛날엔 건보상이라고 해서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해 라고 했지만 건보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적이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리더십 문항도 이제 종종 묻게 되는 거거든요. 리더십 좀 주도성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했던 경험을 또다시 3번에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1번에서는 내가 고객과 환자를 위해 조금 움직여서 했어 라고 하는 얘기면 3번에서는 다들 이게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다들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미루지 않고 나도 이거 안 해. 이거 제일 아닌데요 라고 미루는 게 아니라 그거 다들 어려우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경험을 이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에서 누군가는 해야 했지만 안 한 일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정리하자면 1번은 고객이나 동료 혹은 환자를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는 좀 불편해도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좀 타인을 위했던 경험을 쓰시면 되고, 3번은 우리 조직에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들 안 했지만 나는 내 업무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했어 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목표가 주어졌는데 다들 바빠서 안 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어 했던 얘기를 이게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의 공통된 불만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갑자기 변화했다던가 혹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움직였던 거. 요양직, 건강직은 뭐 자원이 부족하거나 환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건강회복 등의 목표가 있어서 내가 남들은 다 야 그거 뭐 환자 이거 운동 시켜야 되긴 하는데 나 바쁜데 이거 환자 운동하라는 목표 내려왔는데 다들 안 해. 그럼 그거 제가 할게요 해서 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창의성, 회원 갈등, 주도, 실패 뭐든 좋아. 여기에서 가장 직무 적합성 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직무 적합성이 놓고 나의 자발성이 드러나는 걸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MG가 아니야. 우리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다들 소위 말해 흐린 눈을 해도 어려워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걸 먼저 나서서 해. 우리 집단 과제, 그럼 집단 과제를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팀에 주어진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새로운 TF가 생겼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게 내려왔다던가, 통합병동으로 넘어갔다던가, 뭐 새 업무를 맡게 됐다던가, 뭐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던가, 우리 조직에 갑자기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 조직이 갑자기 해야 할 목표가 생기면서 이걸 역할을 나눠야 되는데 다들 안 한다고 했지만 나는 역할을 만들어서 했어라는 얘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자발적인 자세로 이 집단 과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목표가 주어졌지만 다들 역할을 이러한 이유로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이유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더니 첫째, 둘째 했더니 성과가 나왔어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바로 예시를 좀 볼게요. 상반기 예시 활용해서 이거 행정직부터 풀게요. 유통기업 근무 당시 30개 지점과의 이견 조율 및 재고활동 업무를 자처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신유형 매장 TF 새로운 상황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빨리 해야 했는데 이 다른 직원들이 이걸 좀 엇거려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나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준 결과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 해결을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꺼려하고 안 한다고 할 때 나는 움직여서 그거를 체계를 딱딱 세우고 업무를 처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 라고 해서 우리 행정직 분들은 뭐 새 업무나 새 정책 상품이나 처음 하는 업무 이런 걸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일할 때 객장이 그 대기석에 굉장히 혼잡을 해서 이거를 좀 해결해라 라는 목표가 내려왔는데 다들 뭐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바빠서 그걸 무시했지만 나는 역할이 안 정해져 있지만 나는 그걸 자발적으로 해서 그 고객 혼잡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는 것도 1번과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 만한 상황만 정리해 주시면 3번의 주도성을 드러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양직 소재 한번 볼게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면서 환자 회복과 교육 업무를 동시에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병원에 실습생이 처음 왔어요. 역할이 안 정해져 있었죠. 담당자가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다들 치료사가 이미 업무도 바쁘고 환자도 많기 때문에 바쁜 상황이어서 꺼렸지만 나는 마침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실습생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요양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미 바빠서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이미 복잡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안 했지만 나는 그럼에도 했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병동 상황에서도 나는 해냈어 라는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직무 적합도 높이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문항 볼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2024년도 상반기 문항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지원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현장 경험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술에 달려. 이건 뭐냐면 경력 경험 기술서에 없는 내용을 쓰거나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내가 이만큼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다? 면접에서는 너의 차별화된 역량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를 자소서로 풀어내실 뿐이에요. 다만 근데 여기서 남들 다 아는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문항을 따로 준 이유가 없겠죠. 요양직도 나 병동 경력, 임상 경력 있어는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이게 차별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다른 직렬들에 비해 뭘 잘할 수 있는지를 4번에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세금 예산 남들 잘 모르겠지만 나 이거 잘해. 디지털 잘해. 글로벌 SNS 홍보 잘해. 요양건강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건강 이해도 갖고 이거 노인성 질환 특히 잘하고 식이운동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서
친절함, 소통 이런 거기보다는 좀 남들과 차별화돼서 나는 간호사로서 임상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동법도 공부했고 영양도 공부해서 너희 나 있으면 물리치료사나 영양사 선생님 다 없어도 돼. 난 이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 나 이렇게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보를 요양직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는 일부러 건강도 배웠다, 나 일부러 영양도 배웠다 이렇게 준비해왔어가 눈에 보이는 문항이어서 조금 키워드로 딱딱딱 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은 이렇고 일단 카테고리 보면은 결국은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건강직이나 요양직은 이런 분들 할 수 있고요. 선생님 꼭 3개로 써야 하나요? 라고 하실 때 뭐 하나로 쓰셔도 돼요. 재활운동으로 해서 뭐 재활운동 뭐 강의를 들었다, 뭐 실무를 했다 뭐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보다는 많이 자랑할수록 좋으니까 뭐 운동, 영양, 뭐 만성질환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론은 뭐 했고 경험은 뭐 했어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써주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긴 합니다. 예시 바로 볼게요. 행정직이네요. 행정직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대요. 왜? 이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민원 실무 경험 쌓아서 이렇게 이것도 실무 경험도 있고 자격증 이론도 쌓았고요. 세무회계도 필요해서 자 이론 쌓고 실무했고요. 의료 현장 지식 필요해서 이거 실무 쌓았고 이 보안법 스터디를 통해서 이론도 쌓았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24년도 이제 상반기 문항 또 활용해서 요양직 갖고 오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3개를 나눠서 썼지만 여기선 하나로 합쳤어요. 합치셔도 돼요. 이게 중요하대요. 요양직은 이래야 하기 때문이래요. 이에 첫째 재활운동 했고요. 둘째 만성질환 관리법 했고 세 번째 심리에 대한 이해를 쌓대. 이것처럼 내가 간호사로서 물리치료사로서 갖고 있는 것 기본적인 것 외에도 나는 공부했어 라는 얘기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건 면접 때 특히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요양직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뽑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그리고 뭐 영양사, 운동치료사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운동치료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좀 내가 공부했다 갖고 오면 도움이 되실 거다. 혹은 내가 근무했던 병동의 특성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끝장나게 봐줄 수 있다. 이 병동 특성이 만성질환자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만성질환자는 끝장나게 볼 수 있다. 만약에 요양직이시면 내가 좀 고령층이 많은 뭐 신경외과나 뭐 정형외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뭐 파킨슨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내가 기가 막히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내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를 이게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했는데요. 지금 뭐 문항이 어렵다, 복잡하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건보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뭐 스펙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자기소개서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직무에 부합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잘 읽히는가. 이 1번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항 의도 하나하나 맞춰서 다 넣느라 상황을 좀 뚱뚱하게 만들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한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2갈씩 서론 제가 예시 보여드린 만큼만 쓰고 내가 한 일, 본론을 가장 뚱뚱하게 작성을 하셔서 내가 이 정도로 주도적인 사람이야 라는 그 주도성을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좀 많이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필기 발표 나고 저희는 면접 강의 때 모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